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메인 토픽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1년 전에 저희가 코로나 이슈가 상당히 저희가 많이 중요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2020년 4월 2일에 그 퍼블리시된 그 폴리티코라고 하는 미국 정치 일간지에 기재되었던 뭐 칼럼들의 모음인 것 같아요. 칼럼들의 모음인데 코로나 이후의 변화 전망, 글로벌 경제 및 생활 양식의 변화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나온 칼럼들의 모임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 보건 이슈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모아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벌써 코로나가 발병된 지 1년이 지났네요. 1년 됐죠. 시간 잘 가요. 아마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팬데믹이라고 느꼈던 때가 3월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3월이고 이제 마스크 대란 나고 하는 게 3월이었으니까 벌써 1년 지났죠. 네. 마스크 때문에 정신 없었죠. 네네. 자, 첫 번째 최고 전문가에 대한 신뢰 회복입니다. 네. 근데 최고 전문가 신뢰 회복. 최고 전문가. 작년에 저희들이 참 평소에는 들어보기 힘든 그런 분들의 그 이름을 많이 들어봤었죠. 그렇죠. 저야 뭐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뭐 제일 많이 들었던 최고 전문가는 질병관리본부 청가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됐죠. 네. 네. 거기에 우리 정은경 청장님. 네네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그 다음에 앤서니 파우치 소장 그리고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저희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많이 올라내렸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이시죠. 테오드로스 네. 그 WHO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핵심이 아니고 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 신뢰 회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이게 신뢰 회복 무슨 말이냐면 뭔가 불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불신이 있는데 그 불신의 코로나19에 관련된 가장 큰 불신이 뭐였는가를 한번 이렇게 저희가 한번 돌아보면은 가장 큰 불신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생각들은 인간이 만든 질병인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질병인가에 대한 불확실함.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자체가 그 사람과 동물 사이에 이렇게 원래 전염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어떤 그 계기가 돼가지고 이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한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데 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뭐 SNS라든지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 어떤 핫한 어떻게 뜨끈뜨끈한 이런 이슈들을 이제 재가공, 재생산 거기다가 이걸 완전히 이제 확산까지 시키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 증거가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어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진 일 때 우리가 뭐 음모론, 소문들, 음모론들을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 이제 가장 큰 아직까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컸던 것이 우한 발생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정리 박사인가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셨던 그분이 아마 이렇게 RFA 그러니까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이제 우한에서 유사한 바이러스를 연구한 적이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RFA라는 단체가 이게 자유아시아 방송. 그렇죠. 네. 근데 그 단체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미국 의회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느낌이 뭐냐면 어쨌든 미국과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자기네 나라에서 그런 거를 방송을 해도 사람들이 믿을까 말까 하는데 정말 적국의 방송에서 적국의 나라의 그러니까 적국의 방송에서 그거를 그렇게 말을 한다.
거기에 대한 그 믿음성은 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우한 발생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던 것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미국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세이프티 BLS4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BLS4 등급을 받았는데 상당히 높은 등급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제 서방 언론이 보기에는 그 BLS4 등급을 받았지만 과연 저렇게 좀 언론이 통제되는 나라에서 저 기관이 그렇죠. 과연 얼마나 제대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불신의 시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대표적인 음모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 게이트 음모론. 근데 저는 이거 봤거든요. 네. 봤는데 이게 21세기잖아요. 네, 물론 네. 너무 많은 기술들과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온다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과연 의심은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빌 게이츠도 본인이 자기도 그런 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소문이 왜 났는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있긴 하네요.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해서 사람들 피부 아래에다가 뭐 이렇게 마이크로칩을 심는다 뭐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의 44%, 그리고 미국 공화당원들의 44%, 그다음 미국인들의 4분의 1이 실질적으로 이 음모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재밌네요. 네. 재밌어요. 아무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이제 음모론이라기보다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백신 효과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백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균을 연나게 희석을 시켜서 우리 몸에다 항체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잖아. 항체를 만들어주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100% 다 이거를 커버할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래도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이런 병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백신 자체에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전체적으로 근데 요거를 보면서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정확히 이게 그냥 팩트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근본적인 걸 들여다보게 되면은 좀 이런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국민과 정부 사이에 얼마 정도의 신뢰도가 서로 형성되어 있느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잠깐 끄시죠. 네. 네, 정부와 국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반대로 좀 이렇게 다른 측면으로 측정했던 계기가 되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살다 보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느낀 게 우리 국민성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어떻게 놀랐거든요. 네네. 이제 기존에 저희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저희가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조금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그렇죠.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성과 그리고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나라가 선진국 나라가 이제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정부와 또 국민 간의 이 신뢰감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비교하는 건 되게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상위, 그러니까 그 K방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말이 해외에서 돌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좀 진일보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평가는 많이 진일보한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인데, 온라인 도구에 대한 규제 장벽 붕괴, 그리고 원격 진료의 부상입니다. 참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뭐 항상 이렇게 뭐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이런 그 진료나 어떻게 보면 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문제는 항상 그러니까 이런 하드가 항상 생겼던 것 같아요. 저기 뭐 어떻게 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온라인 이 규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규제를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뭐 일반적으로 크게 원인은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의료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한번 보고 의사가 한번 촉진이라고 하잖아요. 뭐 얼굴을 만진다든지, 그러니까 머리를 만진다든지, 뭐 배를 만진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어떤 병이 치료가 된다고 믿으시거든요. 그런 어떤 의료에 대한 보수적인 생각이 일단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원격 진료가 있다 보면은 가벼운 어떤 문제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어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문제가 뭐 해결이 되면야 그만큼 좋지만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쉽게 말해 사망까지 연결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과연 어떻게 져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즉 작은 나라라는 말이 국토도 작긴 하지만은 전 국민의 4분의 1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굉장히 인구 밀도가 정말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만 열면은 눈에 보이는 곳에 약국과 병원이 있을 정도로, 즉 의료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굳이 필요하지 않다. 물론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한 번에 문을 확 여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 박 선수 생각은 조금 반대쪽이네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네. 네. 저는 조금 다른 편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뭐 실턴 좋던 저희들이 많은 잠재적인 의료 고객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 체험을 이미 해버렸다. 이제 여기에 저는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맛을 봐버렸다. 예, 뭐 맛을 봐버렸다는 표현이 낫겠네요. 그래가지고 굳이 사용해보지 않아도 저희들이 뭐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새로운 고객 경험이 되거든요. 편하거든요, 또. 예. 그래서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미 좀 물꼬가 터지지 않았나. 예. 그래서 저는 요런 측면인 것 같아요. 물꼬가 터졌다라고 해서 이거를 장려하느냐, 허용하느냐, 장려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대면 접근성이 좋은 저희들이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의료 사각지대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실은 전 국민 내 대다수가 몰려 살고 있는 이런 도시들에는 의료 접근성이 워낙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좋기 때문에 저는 허용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장려될 것 같진 않아요. 느낌이. 왜 그러냐면 이제 다만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있는 의료 공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 접근성의 공백들. 사각지대에 있는. 사각지대 공백들. 근데 그게 꼭 지역적인 공백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도 공백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어딜 가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이랬을 때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은 보통 반차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휴가를 내서 조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메꿔질 것 같아요. 예. 저희들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사실 근무 시간 계속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같은 근무 시간 속에서 최대의 어떤 업무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료 접근의 공백성을 사실 공간이란 범주뿐, 지역이란 범주뿐만이 아니라 시간이란 범주 내에서도 우리들이 이렇게 채워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의료 서비스 사용 빈도도 높아지고 더불어서 이제 국가 경쟁력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허용과 장려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의 보수적인 의료 이런 환경은 저는 이제 고수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료 사각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좀 이렇게 공간적인 측면이라기보다 생활적인 이 생활 안에서 이거를
그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저는 조금 허용이 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